자, 이번 시간은 442 정보경찰입니다. 자, 정보경찰 하면은 집시법이 주로 나옵니다. 집시법. 집시법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출제 가능성이 조금 많이 떨어져요. 집시법이 출제확률 제일 높고, 자, 그 다음에 소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정보란 군사용어다, 군사. 자, 군사용어로 프랑스 군대가 쓰는 군사용어를, 자, 일제가 한자로 바꿔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프랑스 군대인데 미군 한번 나왔고 독일 한번 나왔다. 아시겠죠? 독일. 자, 적에 대한 알림이라는 군사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의 정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외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별 1개짜리. 자, 제퍼리 리첼슨 있죠? 제퍼리 리첼슨. 자, 제퍼리 리첼슨은 산출물이다. 산출물. 자, 마이클 따지 마시고 허만 갑니다. 허만은 조직된 지식이다. 그 다음에 에이브럼 슐스키 있죠? 슐스키. 슐스키는 극대화 연관된 자료. 자, 마크 로엔탈. 로엔탈은 수집 가공된 것. 마이클 워너입니다. 위너 아니고 위너는 따로 있어요. 자, 위너라는 학자는 매개와 교환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 자, 워너는 비밀스러운 그 무엇. 자, 비밀스러운 그 무엇. 자, 그래서 위너랑 그 무엇. 위너와 워너를 구분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워너는 비밀스러운 그 무엇. 셔먼 켄트는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다. 지조활입니다. 지조활. 클라우드 제비치는 적입니다. 적. 자, 여기다 위너 하나 써놓으세요. 위너는 매개다. 자, 위너는 매개. 매개와 교환하는 것. 자, 그러면 한번 외워볼 거야. 아시겠죠? 자, 제퍼리 리첼슨이다. 그죠? 리첼슨. 리산이다. 리산. 리쌍 있잖아. 리쌍. 강계리. 요즘에 강계리보다 그 아들이 더 유명하더만. 하오. 슈퍼맨이 돌아왔다 있잖아. 야, 얘 똑똑하더라, 야. 보니까. 얘 똑똑해. 자, 마이클 허만은 조직된 지식이다. 자, 술스키는 술입니다. 술로 가봅시다. 술스키는 술이야. 술 먹으면 어떻게 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극대화되지. 술 마시다 보면은 막, 해가지고, 야, 마셔. 이제 해가지고 뭐, 게임도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술하면 연관된, 자, 검색어가 없어. 술하면 연관되는 거 없어. 술, 토, 비둘기. 넘어갑시다. 자, 토와 비둘기는 연관 안 되나? 자, 누가 토해냈나봐. 이게 아침 파전을 만들어 놨어. 자, 막걸리, 파전, 토, 비둘기. 막걸리를 먹고 누가 토했겠지. 토했는데 거기서 막 이제 비둘기가 꼭꼭꼭꼭 집어먹고 있는 거지. 자, 마크 로엔탈은 수직 가공된 거. 마이클 워너. 자, 워너는 비밀스러운 그 무엇이다 그랬지? 자, 비밀스러운 그 무엇.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배워요. SG 워너비라고 있거든. SG 워너비. 가수 있잖아, 가수. SG 워너비. 노래 좋더라요, 걔들 부른 거니까. 내가 이제 그 잘 몰랐거든. SG 워너비. 누가 부르는지 몰랐다고. 우리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 야, SG 워너비 노래 들려줘. 그랬더니, 살다가 하는 노래 있더만. 살다가, 이제. 자, 하여튼 SG 워너비. 켄트는 좀 비듬이 많았나봐. 지조할, 리조랄. 그죠? 지조할, 리조랄. 클라우드 제비츠는 군사학자예요. 자, 서양의 손자라 불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군사학자로. 적에 대한 지식의 총체를, 자,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첩보와 정보의 관계가 있어요. 첩보와 정보의 관계. 자, 이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첩보라는 게 있고요. 첩보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라는 게 있어요. 자, 첩보가, 생산, 가공이 되면은 뭐가 돼? 정보가 되는 거야. 생산 가공된 것이 정보다. 쉽게 말하면, 자, 첩보란 생고기입니다. 자, 생고기를 말하고요. 정보는 요리야.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리. 자, 그러면 제가 생돼지고기를 샀어요. 자, 뭐 좋아하시나? 수육 같은 거 좋아해? 그 중에서 뭐, 구이 좋아해? 수육 좋아해? 아니면 탕을 좋아해? 뭐 좋아해? 바베큐? 바베큐 좋아, 콜. 찔러, 돌려. 구우면 돼.
자, 이 친구 수육 좋아한 다음에 잘라가지고 삶아서 또 썰어주면 되잖아. 이 돼지고기가 생돼지고기가 무엇이 될지는 사용자 요구에 맞도록 가공을 하는 거야. 이게 가공된 것이 정보다. 아시겠죠? 정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자, 크기. 자, 첩보가 있고요. 첩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라는 게 있죠. 정보. 자, 정보. 자, 우리가 이제 첩보를 그냥 음식으로 보면 돼.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게 정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첩보가 크고요.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 이 그림을 보고 논리적인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무작정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자, 이거는 2010년도 나왔던 건데 모든 첩보는 정보가 아니다. 자, 모든 첩보는 정보가 아니다. 자, 모든 정보는 첩보다. 자, 여기다 OX 한번 해봐요. 자, OX, XO, 그 다음에 XX. 뭘까? 자, 이해를 한번 도와드릴게요. 첩보를 사람이라고 합시다. 일단 사람. 자, 그 다음에 정보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죠? 애인이라고 하자. 자, 요 관계를 가지고 읽어보면 되잖아. 모든 사람은 애인이 아니다. 모든 애인은 사람이다. 됐나요? 그래서 둘 다 맞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정보는 첩보가 아니지만 모든 첩보는 정보다. 첩보와 정보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자, 첩보와 정보의 위치를 바꿔서 하는 겁니다. 다시. 모든 정보는 첩보가 아니지만 모든 첩보는 정보다. 땡땡. 왜? 논리적인 걸 가져야 문장을 바꿨을 때 모든 A는, 자, 바꿨으니까 이거를 모든 A는 사람이 아니지만 모든, 자, 사람은 애인이다. 말이 안 맞잖아, 논리적으로. 그지? 그래서 논리적인 암기를 해야 돼. 무작정 외우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첩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시기관계 없어요. 생산과정 없어요. 목적성도 없어요. 근데 정보는 정확한 지식이고 완전한 지식이고 사용자가 필요한 때 제공돼야 되고 생산과정이 있고요. 목적성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야. 첩보는 다 X야. X. 그죠? 정확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아. 시기관계 없어. 목적성 없어. 생산과정 없어. 그런데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고 시기관계 있고 목적성이 있고 생산과정이 갖는 거야. 아시겠죠? 정보의 특성이다. 필요성은 다른 말로 적실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정보 사용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야 된다. 적실성은 뭘까요? 필요한 때 제공돼야 돼. 필요한 때. 아시겠죠? 필요한 때. 자, 필요한 때 제공돼야 가치가 있다. 그럼 누가 필요한 때 제공돼야 돼? 사용자가 필요한 때. 그죠? 제가 필요한 때가 아니고, 자, 여러분이 필요한 때 제공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좀 맞추지 못하면 정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이제 것이 아니거든. 적절한 시점에 제공돼야지. 이번에 1차를 다음 주 볼 건데, 자, 만약에 여기서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전체를 한번 훑어가지고 여러분 시험장에서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겠어. 당연히 여러분이 필요한 시기에 뒤에 부분에 정리도 해줘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게 일정이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6월 달에 끝나고 7월 달에 다시 개강해야 되니까 자, 진도를 이제 조금 이제 멈추고 6월 달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 7월 달부터는 2달 과정 갈 거예요. 2달 과정으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몰래 가면 한 4개월 걸리거든. 그래서 2달 과정으로 비워서 블랭크 두고 그다음에 할 때 채우고 가는 방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때 제공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는 타인에게 전달돼도 본인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이전되지 않는다는 거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이 이전되면 얼마나 좋겠어.
USB만 들고 다니면 돼. 선생님, 정보 필요합니다. 갖고 가라. 이러면. 다 쓰고 난 돌려줘야 돼. 그죠? 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게 비이전성. 그 다음에 누적 효과성. 자, 축적될수록 가치가 높다라는 성질입니다. 신용가치성은 자, 정보의 출처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높다. 무한가치성은 필요한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정보정의 빈도죠. 자, 그 다음에 완전성 있죠. 완전성은 모두 망라해야 된다. 모두. 자, 정보의 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의 효용. 자, 이것도 별 1개짜리입니다. 별 1개짜리. 자, 이게 정보의 효용인데요. 정보의 효용. 자, 정보의 효용입니다. 자, 정보의 효용은 5가지가 있죠. 형식 효용. 자, 형식 효용. 자, 그 다음에 시간 효용. 자, 시간 효용. 그 다음에 접근 효용. 그 다음에 소유 효용. 자, 그 다음에 통제 효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정보의 효용이란 정보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효용이라고 하는데요. 자, 형식 효용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보고서 일면주의다. 보고서 일면주의. 자, 보고서 일면주의가죠. 자, 형식 효용. 그러면 자, 보고서는 한 면에 거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전략 정보와 자, 전술 정보는 자, 전술 정보.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는 형식 효용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식 효용에 자, 차이가 있다. 자, 형식 효용에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전략 정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정책 지도자가 보는 정보예요. 그러면 국가 정책 지도자는 바빠요.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 바쁘시잖아요. 행사도 가야 되고 외국도 가야 되고 보고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한 장씩만 줘봐. 예를 들면 모든 3,600개 부처에서 보고서를 올려서 한 장씩 줬어. 그러니까 몇 장이야? 3,600장이야. 대통령 읽을 시간 있겠니? 못 읽어요.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전략 정보는 어떻게 축약돼야 돼. 축약. 전술 정보는 어떻게 해야 돼?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상세하고 구체적. 그래서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는 형식 효용의 차이가 있다.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우리 교과서가 보면은 기본서가 있지. 기본서는 어느 정도 상세하게 돼 있어요. 요약집은 얇을수록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근데 요약집이 기본서만큼 두꺼운 것들이 꽤 많아. 야, 그거는 학생들한테 경계적 부담을 주는 건데. 차라리 요약집 두꺼운 거 볼 바에야 기본서 보겠다. 기본서가 더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약집은 요약을 할 거면 완전히 요약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요약집은 100페이지 내외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 그래 빨리 끝낼 거 아니야. 너무 두꺼우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요약집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만약에 이게 이해됐다 그러면 싹 지워버리면 되거든. 점점 양을 줄여가면 되니까. 자, 시간 효용은 자, 누가 필요한 때 제공돼야 돼. 자, 적절한 시기에, 그죠? 적절한 시기에, 자, 제공되어야 됩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적시성이야. 적시성. 자, 적시성. 필요한 시점에 제공돼야 된다. 누가? 필요한 시점에. 사용자가. 자, 사용자의 시점이에요.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돼야 돼. 자,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자, 그 다음에 접근 효용은 뭐죠? 접근이 쉬워야 된다. 그죠? 접근이 쉬워야 됩니다. 접근이 쉬워야 한다. 자, 소유 효용은 정보는 힘이야. 자,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를 가진 자가 힘을 갖는 거야. 아시겠죠? 정보는 힘입니다, 곧.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정보는 국력이다.
자, 정보는 국력이다. 자,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보는 국력이다. 정보는 힘이야.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1차 시험 문제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 1차 시험을 갖고 있어. 야, 공부할래? 아니면 나한테 와서 약간 뭐 선생님 저기 자, 이렇게 하실 거야? 아마 내가 정보 갖고 있다는 거 알면은 사람들이 난리 날 겁니다. 와가지고 제발 좀 달라고, 얼마면 되냐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안 주잖아? 그럼 그 친구 어떻게 할 것 같아? 찔러버리겠지. 안 주기도 애매하고 돈을 많이 받자니 안 살 것 같고 그래서 정보는 적절하게 통계되지 않으면 안 돼. 아시겠죠?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통계되지 않은 정보는 쓰레기야, 쓰레기. 만약에 내가 너한테만 줬잖아, 너만 보라고. 근데 이 친구 다 보고 나서 인터넷에 올려버렸어. 그때부터 그건 쓰레기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보는 힘인데 정보는 적절하게 통계돼야 돼. 그래서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 자,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 정보는. 자, 이것을 한정의 원칙이다. 한정의 원칙. 다른 말로 차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차단의 원칙. 차단의 원칙. 자, 그 다음에 방첩활동과 관련이 깊어요. 방첩활동. 자, 방첩활동과 자, 관련이 깊은 것이 통제효용. 통제효용. 자, 그 다음에 정보와 정책과의 관계, 장애 요인 나왔어요. 이것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2개씩 있죠. 자, 2개씩 있어요. 자, 그래서 전통주의. 자, 그 다음에 행동주의. 전통주의, 행동주의. 자, 기출해 보면은 이 2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 요인이 있어요. 장애 요인. 장애 요인도 2가지 있다, 그지? 사용자 장애 요인과 생산자 장애 요인이 있어. 사용자 장애 요인. 자, 사용자, 생산자 장애 요인. 어차피 이거는 별 1개짜리야. 그러면 별 1개짜리니까 어렵게 내지는 못해. 그렇다면은 이거냐, 2개 중에 하나만 구분하면 되거든. 그러면 둘 다 기억하지 말고 하나 빼버려. 제가 빼버려. 이거 빼버리고 이거 빼버려. 자, 그러면 하나를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에 집중해야지. 그러면 전통주의는 정보와 정책의 일정한 분리를 조정하는 거야. 분리. 그 다음에 마크 로웬탈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논리적 암기를 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자, 갑니다. 정보는 정책에 의존하여 자, 정책에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자, 근데 정책은 정보의 지지 없이도, 그죠?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자, 논리적인 암기를 해야 되니까 정책과 정보의 위치를 바꿀 거예요. 아시겠죠? 정보와 정책의 위치를 바꿀 거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논리를 한번 풀어보자. 논리로. 아시겠죠? 정보가 작은 거고 정책은 큰 거야. 그러면 갓난애기다. 갓난애가 정보고 애 엄마가 정책이라고 합시다. 자, 애 엄마가 정책이야. 자, 그러면 적용해봐. 갓난애기는 엄마에 의존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지. 갓난애기가 지가 배고프다고 뭐 우유 타서 먹고 라면 끓여 먹나? 아, 배고파. 엄마가 없어. 아이씨, 어떡해. 일어나가지고 이제 라면 끓여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애 엄마는 애가 없어도 살 수 있거든. 그죠? 이해되셨나? 자, 그러면 문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정책은 정보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보는 정책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바꿨는데. 자, 정책은 정보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그 다음에 정보는 정책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바꿔놨잖아. 땡땡. 아시겠죠? 그래서 애 엄마 갓난애를 비유하면 돼.
정보가 간단하기, 정책이 큰 거. 아시겠죠? 큰 거. 자, 요거를 외워가지고는 오래 가지 않더라고, 보니까 학생들이. 계속 논리가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정보 조작과 제공을 구분해야 돼요. 자, 구분. 그 다음에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 분리적으로 기능해야 됩니다. 분리적으로 기능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전통주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잠깐 보세요. 같은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봐봐요. 분리, 구분, 분리. 같은 말이잖아. 그죠? 나눈다는 거니까. 분리, 구분, 분리. 같은 한 단어지, 한 단어. 그렇다면 우리는 자문이라는 요 글자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되겠다. 나머지는 분리, 구분, 구분리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전통주의를 취할 때, 전통주의를 취할 때 현용 정보에 지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용 정보에 지중하게는 결과를 초래해요. 현용 정보에 지중. 자, 현용 정보에 지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이가 아닌 것들은 다 행동주의다. 아시겠죠? 행동주의는 아예 보지 마. 헷갈리니까. 전통주의 하나만 글자 따서 쫙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장애 요인이 있는데요. 장애 요인은 사용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어. 그러면 생산자 빼버렸지. 그러면 사용자가 누구냐? 정책 결정자입니다. 자, 정책 결정자. 자, 정책 결정자가 누구냐면은 사용자입니다. 아시겠죠? 사용자. 그러면 정책 결정자는 바빠요. 시간적 제약성을 가져요. 시간적 제약성. 자, 여러분이 정보 사용자야. 여러분 바쁘잖아. 경찰하면 하는 게 아니고 형법, 형소법 다 해야 돼.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할 일 많지. 그죠? 시간적 제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정보가 있겠지. 선호 정보. 자, 선호 정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존심도 있을 거야. 자존심.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의 과도한 기대가 있어. 과도한 기대. 자, 과도한 기대. 자, 그러면 정책 결정자들은 현재 정보를 중시할까요? 미래 정보를 중시할까요? 지금 당장의 정보를 중시하는 거야. 그래서 미래에 관한 정보를 멀리 해. 아시겠죠? 자, 오해하지 마시고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자, 판단 정보를 멀리 하는 거야. 판단 정보의 소외다. 판단 정보의 소외. 자, 소외. 자, 보세요. 자, 지금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됐어요. 저도 받았거든. 신청한 주더만 100만 원 주더라고. 우리 식구 4명이니까. 뭐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 문제는 안 줘도 상관없단 말이야. 차라리 세금을 깎아주는 게 훨씬 낫지. 그 100만 원 줘놓고 세금을 세법을 바꿔가지고 올려버리면 오히려 더 내야 된다고. 더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에 지원이 됐지만 국가가 돈이 없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빚을 낸 거야. 국채라고 하는 게. 국가 채무야. 국가 채무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국가 채무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경제 건전성이 떨어지거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채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한테 세금 더 걷어야 돼.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더 깝깝한 거야. 국가가 돈을 막 뿌리니까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세금을 거두려면 각종 세금을 붙여야지. 그죠? 자, 뭐 가스 요금 올리고 기름값 올리고 담배 요금도 올리고. 야, 담배 7,500원짜리 있더라야. 담배 하나가 7,500원짜리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담배 원가가 980원이거든. 980원 나머지가 다 세금이야. 옛날에 2,500원 했잖아. 담배 한 갑에. 거기다 2,000원을 세금을 붙여버린 거야. 담배 피지 말라고. 근데 피는 사람 피지. 그렇지 않을까? 어차피 필 거. 세금만 올라간 거지. 그래서 짭짤한가 봐요. 담배임상공사가. 세금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좀 미래를 봤어야 되는데, 미래를.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하니까 돈을 막 뿌려버린 거지. 그래서 돈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열광한 거지. 근데 그거는 얼마만큼의 국가 미래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뭐 13조 가지고 건드리지 않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뿌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세금 내야 된다고 결국엔. 그래서 조금 이제 미래를 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재원을 좀 확보한 다음에 아니면 다른 쓸데를 불필요한 걸 싹 없애버리고 그걸 가져와서 쓰게 하든가. 굳이 국채를 발행 안 하고도 쓸 수 있잖아. 자, 여러분 가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300만 원 쓸 건데 급하게 써야 되는 자원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빚을 내가 쓸 거야? 아니면 당장 급하지 않은 거를 밀어버리고, 그죠? 내년으로 밀어버리고 그 돈을 땡겨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빚을 낼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거 쓰고 또 빚내가 또 쓰고 결국에는 재정 자립도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 정보를 등한시하고 멀리 한다는 거예요. 이걸 판단 정보의 소외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없는 것들은 뭐다? 생산자, 장애요인. 자, 이제 정보의 분류가 나왔어요. 정보의 분류다. 자, 이게 정보의 분류입니다. 정보의 분류. 자, 요게 책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을 디스하는 건 아니야. 그분들이 왜 이게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를, 이거는 개정된 것도 아니고 뭔가 바뀐 것도 아니야. 자,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은 갑이라는 학자 쓰지 마라. 갑이라는 학자의 분류를 따랐어. A는 뭐 A다. 자, B는 자 B, B2다. 자, C는 자 C, C2다. 이렇게 분류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국가정보학에서 갑이라는 학자의 논리를 따르다가 을의 학자의 분류를 따랐거든. 그러면 을은 이렇게 본 거야. 대문자 A를 기준으로 삼고 A, A2 다시. 자, 그 다음에 C를 대문자 C를 C 다시 C2 다시로 비교한 거지. 요렇게. 자,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마치 바뀐 것처럼 해가지고 소문자 A가 대문자 A가 됐고 소문자 C가 C가 됐다. 그럼 B가 없잖아. 이 사람은 B를 분류 안 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이건 바뀐 거고 요거는 그대로 오겠네 해가지고 B에다가 B 다시 B2 다시가 있다라고 써버린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스토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입수 형태에 따라서 분류했던 거는 요 갑의 분류인데 이 을의 분류는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구분할 거는 지금 현재 분류하고 있는 기준만 보면 되는 거야. 남의 거 가져와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본서들은 갑의 논리와 을의 논리를 합쳐가지고 써놨거든. 그러다 보니까 책이 좀 복잡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싹 빼버렸어. 이 사람의 분류만 따랐거든. 자, 그래서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지금 칠판에 써주는 거야. 그러면 수준에 따라 어떻게 나눠져?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로 나눠지죠. 전략과 전술. 자,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는 소극 정보와 적극 정보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소극 정보를 보안 정보라고 해요. 보안 정보. 자, 보안 정보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형태에 따라 자, 분석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은 분석 형태에 분류하면은 기현판입니다. 기현판. 자, 이게 뭐냐면은 기본 정보, 자, 현용 정보, 판단 정보로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수집 활동에 따라. 자, 수집 활동. 자, 수집 활동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눠지나? 인간 정보와 자, 기술 정보로 나눠집니다. 인간 정보, 기술 정보. 자, 기술 정보는 다시 자, 어떻게 나눠지냐? 자, 영상 정보와 자, 신호 정보로 나눠집니다. 영상과 신호. 자, 영상 정보, 신호 정보. 그 다음에 요소는 많습니다. 요소는 많아요. 자, 요소. 자, 요소는 정치, 자, 경제, 자, 뭐, 사회, 자, 자, 군사, 자, 그 다음에 뭐, 산업시설, 자, 산업 정보.
자, 등등등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출처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출처. 자, 출처에 따른 분류는 근본 출처, 부차적 출처. 자, 다음에 정기 출처, 우연 출처.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기 출처, 우연 출처. 그 다음에 공개 출처, 비밀 출처로 나눠지는 거야. 자, 공개 출처, 비밀 출처. 자, 요것만 보면 되는데, 일단 아까 봤었어요. 전략 정보가 큰 거야. 전략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상세하고, 축약돼야 된다고 그랬지? 이거는 축약돼야 돼, 축약. 전술 정보는 어떻게?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돼. 그래서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는 형식 효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극 정보는 뭐냐? 적극 정보는 뭐고? 소극 정보는 경찰 기능에 관련된 것이 자, 소극 정보고요. 적극 정보는 경찰 기능 이외의 모든 정보들이 적극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소극적 기능을 수행하니까. 자, 경찰 기능 외 모든 것들이 적극 정보다. 그러면 기연판이 있는데, 자, 기본 정보는 과거에 대한 겁니다. 자, 현형 정보는 현재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판단 정보는 뭐겠니? 미래에 대한 거지. 그죠? 미래. 자, 미래에 대한 겁니다. 미래. 그래서, 보세요. 정책 결정자들은 미래에 관한 정보를 멀리 하는 거야. 현형 정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시겠죠? 자, 저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뭐 시도지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왜 뭔가를 하려고 할까? 답답하더라고. 왜냐면 임기가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임이 안 되거든. 딱 한 번으로 끝나니까 5년 안에 뭔가를 하려고 해. 그래서 자, 하려고 해가 다 문제 생겼잖아. 그렇지 않나?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뭐 했더라? 햇볕 정책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는다고 북한한테 얼마나 갖다 줬어. 자, 그 다음에 노무현 때는 뭐 했더라? 노무현 때는 수도 옮긴다고 도시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게 세종시잖아, 세종시. 옛날에 저게 영기군인가 그랬거든. 자, 그랬는데 거기에다 도시를 하나 지어버렸지. 수도를 옮긴다고. 물론 반대도 심하고 했지만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뭐 세종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역사적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공무원들 불편하다고. 집은 서울인데 출퇴근은 세종시로 청사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전세도 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더만 보니까. 자, 하여튼 뭐 자랑한지는 모르겠고, MB는 또 뭐 했어? 4대 강이라는 거 한다고 돈을 많이 갖다 부었잖아, 강바닥에다가.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 아무것도 안 했거든. 뭔가 한 게 없어. 그래서 저 양반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잘한 거예요, 잘한 거. 물론 이제 다른 국정 철학이 있겠지만, 근데 외국 대통령을 보면은 지금 뭐 트럼프 말고 옛날에 이제 그 좀 유명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자기 임기 동안에 뭔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100년 후를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랬거든. 독일이 100년 설계를 했어. 지금 당장 뭔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100년 후에 효과를 바라면서 뭔가를 조금씩 바꿔간 거야. 기반을 다지고. 그 정책이 쭉 이어진 거지. 좋은 정책이니까. 그래서 독일이 완전하게 그 선진국 유럽에서 제일 센 나라 됐잖아요. 유럽이. 독일 사람들이 참 부럽더라고 보니까. 정책 잘자는 쭉 갔지만 이제 메르켈이라는 사람이 가장 오래 집권하고 있지. 그 여자분이 그 정책이 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냥 당장 뭔가 하려고 하는 거지. 당장 뭔가 하려고. 눈에 보이는 거 하려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본이 과거, 현형이 현재, 판단은 미래 관한 정보다. 여러분이 제 수업 듣다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야. 옛날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제가 판단 정보를 계속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를 대비를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수집 활동은 인간 정보가 있고 기술 정보가 있어요. 인간이 수집하는 게 인간 정보, 기술력 가지고 수집하는 게 기술 정보인데
영상 정보는 사진이라든가 뭐 위치, 위성 이런 것들. 신호 정보는 시그널이지. 자, 요소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이런 것들이 요소에 따른 분류다. 자, 출처는 근본 출처가 있고요. 근본 출처. 자, 부차적 출처, 정기 출처, 우연 출처, 공개 출처, 비밀 출처가 있는데요. 근본 출처는 원형, 변형 없이 그대로 수집하는 게 근본 출처야. 그러면 부차 출처는 근본에서 한 단계 거쳐서 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만약 이 친구가 정보의 출처야, 원천이야. 네가 바로 얻는 거지. 이게 근본 출처고 이 친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이렇게 올 거야. 그러면 그대로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한 단계 거치게 되면 변형돼서 온단 말이야.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정기 출처는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고, 우연 출처는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이 우연 출처다. 공개 출처는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 대부분이죠. 비밀 출처는 은밀한, 자, 보호가 요하는 출처가 비밀 출처. 비밀 출처.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1번, 2번, 3번, 4번. 자, 요걸 살짝 섞어서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분류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445, 446, 447, 자, 448, 자, 나머지는 참고로 봐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 아시겠죠? 자, 다음에 449의 정보활동의 한계다. 자, 이거는, 자, 다음 시간에,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